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분들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 기업입니다. 코인플러그의 사업을 맡고 있는 김정소라고 합니다. 앞서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제가 빨리 좀 스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네. NFT가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 저희는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기술의 측면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어떤 저작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시는 거는 아닐 겁니다. 기존에도 많은 디지털 저작물들이 있었고요. 그 디지털 저작물들이 지금 왜 NFT라는 이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가 라고 보면 그 중심에 기존과 다른 점은 저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의 그 속성 정보와 여러 저작권들을 저장을 해서 그 진본성을 검증을 할 수 있고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게 기존의 디지털 저작권들과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의 디지털 저작권하고 좀 다른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크립토키티. 아직도 열심히 잘 만들어지고 잘 팔리고 있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NFT를 만드는 기술은 ERC721이라고 하는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기술이고 지금 발행되는 대부분은 다 이 토큰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서 호환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115 같은 이제 좀 더 진보된 다른 플랫폼과 다른 ERC20과 721 사이에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래서 특히 게임 쪽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분야도 좀 있다라는 거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왜 이렇게 갑자기 NFT들이 각광을 받게 됐을까? 네, 역시 코로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그 무엇보다도 자기중심, 온라인상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되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온라인상에서 가치 측정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가속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서서 많은 설명들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NFT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물론이고 음악, 그러니까 음원 쪽이죠. 그다음에 아트, 부동산 여러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예들을 가지고서 잠깐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NFT 프로젝트죠. NBA 탑샷이라고 다들 헤드라인이라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저 카드는 일반적으로 포토카드 같은 형태인 거고 저 컨텐츠 자체는 영상 컨텐츠입니다. 저 영상 컨텐츠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의 어떤 어시스트 장면이나 그냥 골을 넣는 장면들을 사고팔 수 있는 형태로 소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카드로만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컨텐츠화해서 재거래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보여줘서 다른 스포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초반에 너무 많은 거품을 해서 가격이 형성되었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추세가 있어서 이제 실질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초창기 때 가장 많이 논의를 했었던 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어떻게 진본을 검증을 하고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담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게 NFT 사례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단순하게 음원을 디지털로 낸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멜론벅스 다 디지털 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NFT랑 뭐가 다를까? NFT에는 그 음원의 특정한 자격을 같이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FT를 소유한 사람만 이 음원을 들을 수 있고 이 NFT를 가진 사람들만 어떤 특정한 행사에 초대받을 수 있고 어떤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소유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에 대한 인증까지도 가능한 시점이 왔다라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아트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묶어서 다 NFT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과 좀 많이 달라진 진보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쪽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게임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뭐 가장 NFT 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게임 쪽이기는 하죠. 그러면 이 NFT 시장을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현재는
대부분 투자와 단순한 아주 정말 순수한 의미의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장돼야 될 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만 있어서 정말 돈이 될까?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NFT를 왜 사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근데 저도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NFT가 다 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NFT 활용하는 부분은 앞서서 일종의 좀 다른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듯이 커뮤니티라던가 또 다른 서비스,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에 좀 더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서비스가 조금 더 발달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부분, 자산이 커지는 부분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까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앞에서 김종인 고문님도 목청을 높이셨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가상자산은 아니다라는 게 금융위의 해석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있고 어떤 규제를 따라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미술품을 NFT화해서 오프라인 상에 어떤 그 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존의 유동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NFT는 가상자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법제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향이 아직까지도 또 클 부분이 저희의 리스크로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작권,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물론 기존보다는 나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 소유권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소유 검증이와 소유 인증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방편이 되었지만, 이게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데 있어까지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서비스마다 다르고 개발하는 역량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작자의 최초의 저작권이와 그리고 약속한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부분이냐. 근데 사실 이 저작권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이걸 발행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아직 확실하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법이 제정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서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서 천천히 발전해 가지 않을까. 하지만 기존과는 좀 다른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IP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NFT들이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포인트죠. 이게 왜 이 가격이냐. 네, 저희도 조금 대부분 거품이지 않나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데요. 아트라는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을 매기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저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으로 찍어낸 저런 작품들이 과연 그러면 저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예술 작품들과 동일한 값어치를 지닐 수 있는가? 그건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크립토키티가 아직도 그런 동일한 기법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희소성을 인정받으면서 거래가 된다라는 것은 기존하게 확연하게 다른 시장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거품으로 인해서 시장이 혼재되고, 그리고 그 혼재된 시장 안에서 시장 가격이 조작되거나 이런 위험에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업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코인플러그라는 기술 회사고요. 2013년부터 블록체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키핀이라는 DID 인증 서비스, 그 다음에 모바일 출입증인 베타패스,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산에서 비패스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더폴 서베이, 실제로 리워드를 메타로 받으실 수 있는 서베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저희 NFT를 거래하는 메타파이까지 해서 저희 회사가 좀 운영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메타디움이라는 블록체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메타파이라는 NFT 플랫폼을 런칭을 해서 지금 베타 운영을 한 4개월,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들과 많이 동일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작가들을 섭외해서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고 관리하고 그 안에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장은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더니 최초에는 저희도 어떤 디지털 지면, 의미 있는 컨텐츠들을 NFT화해서 발행을 하고, 그리고 뭐 외경 이코노미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지면을 사서 그 NFT로 나만의 NFT로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두민 작가라던가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이제 디지털 작가라던가 지금 마이너 작가 그리고 신진 작가들까지 굉장히 좀 발굴을 많이 하면서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부터 이렇게 보시면 한 석 달간의 시장이 굉장히 한정돼 있던 시장에서 굉장히 아래로 굉장히 넓어지고 와이드하게 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발행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NFT를 발행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시장가가 지금처럼 막 높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기념하고 싶은 의미 있는 시간,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초대장을 발송을 한다라던가 각종 다양한 안에 데이터들을 넣어서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희는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 기술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방 마케팅, 그리고 컨텐츠를 발굴해야 되는 컨텐츠 전담팀들이 저희는 같이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낮은 수수료하고 로열티가 새로운 신진 작가들한테 저희는 많은 그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대부분 신진 작가들이, 저희도 이 사업을 발굴하면서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시장에 나와 계시는데 정말 채널이 없더라고요. 활동할 수 있고 나를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없는데, 이런 데 오셔서 발행을 하시고 나를 알리고 실제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유로운 플랫폼, 완전히 탈중앙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그 어떤 정보를 가지거나 중앙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원래 취지대로 저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되면서 그리고 거래를 할 수 있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는 지향해서 만들고 있고요. 다음 달에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NFT 발행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에 일반 개인 작가들, 창작자뿐만 아니라 기업들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IP들과 컨텐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 컨텐츠를 가지고서 나도 NFT를 발행해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B2B를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B2B형으로 완전히 중앙형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저희 메타파이라는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만 등록을 하면 되는,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기업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 자산들을, 무형의 자산들을 유동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새롭게 창출된 가치는 또 일반인들과 대중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고 쓰여지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와 시장을 확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어떤 수많은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 대부분의 마케팅 용도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기존의 복제나 이런 부분이 가능했던 쿠폰들을 고객 서비스용으로 VIP용으로 발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캐릭터나 그다음에 IP를 가진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쓰는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NFT를 통해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시작을 저희 코인플러그는 열심히 시작을 해서 또 기술의 발전과 그다음에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